2022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을 2026학년 입학생들, 그리고 수능은 학번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2029 수능을 보는 학생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튜버들도 너무 이제 말을 세 개를 다 쓰기 때문에 좀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연도부터 조금 정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가장 이제 고민되는 게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라 생각합니다.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등급보다는 이제 학생부 생활 기록부를 더 많이 보겠다 하는 이제 대학교들이 이제 많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하고 지금 경희대학교밖에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완벽한 팩트라고 이제 전달할 수는 없지만 5등급제에서는 어쨌든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제 좀 우선시 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교과하고 이제 비교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크게 갈리게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일단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보면은 학교별 시험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시험 점수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과목별 선생님들이 코멘트를 써준 거를 우리는 세특이라 부르고 길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특이 생기부에서 가장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데 세부적인 부분은 뒤에 점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세특, 학교 시험, 국영 수사가 선생님들이 다 써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비교과입니다. 비교과는 원래 제가 1번을 빼려고 했습니다. 출결 상황. 근데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끝날 때쯤 물어봅니다. 출결도 대학교에 반영이 되냐? 반영이 됩니다. 보통 대부분 학교가 반영이 되고 학생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학교에 좀 가기 싫은데 이거 어떡하나 와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출결 상황도 대학교에서 많이 보고 있다. 그리고 2, 3번입니다. 창체라고 하는데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도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동봉진이라고 하는데 봉사가 빠졌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근데 완전히 빠졌다기보다는 동아리 활동 시기에 하는 봉사활동을 이 봉사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럼 일단 서류는 조금만 암기하시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써주시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내용 써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을 담임선생님이 1년간 관찰하는 어떤 모습을 써주는 거를 행특, 행동 특성 및 종합 이겨내라고 합니다. 이제 1년에 한 번만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실제로 제가 생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용어를 정리하자면 수업 내용 써주는 거를 세특,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써주고 진로활동 같은 거, 그리고 1년간 학생의 모습을 행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세 개로 일단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형을 알아야 되는데 5등급 전에는 그냥 과목별 시험 점수만 들어가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교과 전형이라고 합니다. 니네 학교생활 못하는 친구들 많잖아. 성격상. 그러니 이 서류 말고 점수만 가져와 라는 학교도 꽤 있었습니다. 그게 교과 100% 전형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경희대에서 발표한 거는 시험 점수 70에 이 서류적인 내용을 한 30%를 보겠다. 이제 이것도 교과 전형으로 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서류보다는 시험 점수를 더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 하나. 자, 근데 아직 학교들이 많이 발표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과목별 시험 점수만 보는 학교도 있긴 있을 겁니다. 거의 90%에서 100%까지.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점수하고 서류 같이 보는 거. 하지만 서류의 비중이 낮다. 그것까지도 교과 전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자, 그러면은 교과 전형도 70 너무 많다. 우리는 그냥 전반적으로 다 볼 거야. 그게 서류 100전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쉽게 말해서 종합적으로 다 본다 해서 종합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이게 수시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리고 나머지 논술 이런 건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를 종합 전형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제 생기부는 그렇게 생겼고 이제 학생들이 2, 3학년 때 선택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때 교과서가 어떻게 편제되는지도 이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일단 공통 과목 이거를 1학년 때 배운다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1학년. 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 일단 학교에서 다 선정을 해줍니다. 따로 선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
그 선택 과목을 언제 하냐? 이제 2학년과 보통 3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진로에 따라서. 근데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게 어렵지 과목 선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로가 있는 그 과목은 이미 학교에서 권장 과목 또는 핵심 과목을 알려주기 때문에 진로 선택이 더 우선이지 과목 선택이 더 우선은 아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좀 얘기할 때 진로에 관한 어떤 일단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전문 교과는 송파구에서는 잠신고가 예를 들어 과학 중점 고등학교 때 학교이기 때문에 특목고에서 수업하는 내용을 잠신고도 몇 개 가져와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렇진 않지만 1개 또는 2개에서 3개 정도는 학생의 진로에 따라서 추가하는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일반고에서도.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는 다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문교과는 일반고에서는 선택 과목에 크게 넣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편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과목 선택이 됐죠. 그럼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해서도 이제 학점이 배분되겠죠.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창체활동 이렇게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1학년 때 공통과목 수업 듣고 2, 3학년 때 선택해서 수업 듣고 그리고 1학년, 3학년 계속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표가 점점 세분화됩니다. 이제 자, 공통과목부터 보겠습니다. 공통과목은 1학년 때 배운다. 점점 이해가 심층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이렇게 1학년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교양은 2, 3학년 때 편제가 됩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골고루 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자율 이수 학점이 저희가 앞에서 봤던 선택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1, 3학년, 2, 3학년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도 1, 3학년 그러면 총 192학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1학년 1, 3, 1, 3, 2, 3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그럼 과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 공통과목 1학년, 선택과목 2, 3학년 이렇게 보는 게 편하다 했죠. 뭐 선택 앞에 일반 진로 융합은 이제 학문별 주요 내용이다, 심화 과목이다, 교과를 융합했다 또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다 해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거 갖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아이들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입니다. 일단 국영수는 공통이라고 이제 앞에 말이 들어가죠. 다 1학년 겁니다. 학교에서 미리 선택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선택이 다 되어 있다. 1학년 때는 선택할 게 없다. 과학탐구 실험도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1학년 때는 선택할 게 없다. 간혹가다 음악할래, 미술할래 정도는 선택을 합니다. 그건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건 좀 가져오지 말라고 해도 가져옵니다. 뭘 해야 될지 저희 직업인이 어쩔 수 없이 해주지만 그리고 체육, 예술 요 과목 여기 4개 1, 3학년 편제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프린트가 있죠. 요 프린트 이 첫 페이지가 배명고부터 송파구 5개 학교를 제가 다 모아놓은 겁니다. 편제표를 학교마다. 그럼 1페이지가 배명고죠. 그러면 배명고에서 한 장을 넘어가면 배명고 동아리반입니다. 동아리. 그래서 이게 자료가 학교 편제표 그리고 뒷장에는 동아리입니다. 잠실, 잠신, 잠일 그리고 영동일고 다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교도 필요하시면 그냥 저한테 말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1분 안에 구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제표가 이렇게 되어 있다. 동아리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좀 보시면 편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랑 미리 교과를 편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진로를 이제 고민하면서 그 교과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교과는 어떤 걸 배우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보통 저는 학생이랑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일단 과목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일단 좀 넘어갈게요. 좀 보여드릴 게 좀 많이 생겨가지고 작년에는 사실 보여드릴 게 많이 없었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여기 빨간색 칠한 부분이 어떤 과목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수능 과목입니다. 수능 과목.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교 편제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수능 과목은 선택 과목에 있지만 학교들이 다 이미 선택을 해놨습니다. 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과목입니다. 단 그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화법과 언어가 2학년 1학기에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 뭐 2학년 2학기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와 그 이제 학년에 따라서 편제가 좀 다르게 돼 있지 수능 과목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본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사 또 이제 1학년 때 배우고 수능 때도 보겠죠. 한국사 공부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아이들 한국사 점수가 너무 낮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지금 현재 송파구 고등학교 아이들이 한국사 시험 점수가 매우 낮다 생각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죠. 근데 이게 수능 과목입니다. 실제로. 경희대에서도 발표를 했죠. 실제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제 넣어가지고 수능 100% 전형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 이유가 이제 오셨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서 솔직히 말하면 내신 따는 게 좀 힘듭니다.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한 친구도 힘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9등급제에서.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를 보면 더 느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수능으로 좀 학교를 이제 아이들이 많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넣었죠. 사회와 과학을 다 잘하는 친구가 많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중학교 때 사회과학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탐구 과목을 좀 잘하는 친구가 나중에 더 유리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다 잘하는 친구가 많이 있진 않다. 수능에서도 많이 있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말하면은 특목 자사에서도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사탐과 과탐을 다 잘하는. 두 개를 다 1등급 받는. 그래서 1학년 때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다 잘 해놓는 게. 왜 그러냐면 2학년 때는 사회 과목이든 과학 과목이든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통합사회든 통합과학 쪽이든 한 과목을 안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수능 볼 때까지 안 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맞춰놔야 돼요.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그죠? 선택하는 순간 진짜 아이들은 안 합니다. 내신 과목 해야 돼 하면서 이제 통합과학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고3까지 가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통합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또 수능을 보게 되면은 전략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 조금 많이 해놓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상으로. 그렇게 수능 과목이 나와 있다. 그리고 학교별로 편제가 좀 다르니 좀 확인해달라. 그거 하나.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평가 과목을 알려드릴게요. 절대평가 과목은 A, B, C, D, E로 구분되는 게 있고요. A, B, C로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친숙하게 말하면은 수음이 양갑니다. 특정 점수를 그냥 커팅해 놓고 이거 위로는 A 주겠다, B를 주겠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 과목만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사회과학에 속하는 융합선택 과목이 절대평가입니다. 그죠? 여기가 융합선택이죠? 융합선택. 얘는 A, B, C, D, E로 표기됩니다. A에서 E. A에서 E. 자, 그리고 1학년 때 배우는 과학탐구 실험이 A에서 C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체육하고 예술 쪽도 A에서 C로 표기가 됩니다. A, B, C로. 제2외국어도 선택입니다. 얘는 수능. 네, 아까 빨간색 표시된 문불에서. 그래서 절대평가, 그리고 A, B, C 절대평가, A, B, C 절대평가. 그럼 아이들이 절대평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학교별 편제표를 보시면 알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대학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절대평가 과목을. 그러면은 대부분 3학년 뒤, 2학기 때 좀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2학년 때도 한 과목씩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3학년 2학기 때만이 편성이 되어 있다. 대학교에 가기 유리하기 위해서. 학교에선,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편하고요. 교양 과목은 패스 앤 페일입니다. 네. 들었냐 안 들었냐 그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 성적표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절대평가 성취도 A, B, C, D, E. 자, 그 중에서 절대평가는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A, B, C, E만 등급이 안 나온다. 예술체육, 과학탐구 실험을 1학년 때 배웁니다. 예술체육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제되어 있는 거 A, B, C로 나온다.
세 등급으로 이제 3등분해서 절대평가를 낸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교양 과목은 패스 앤 페일. 전문 교과는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별로 한두 과목은 늘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적성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 이 소프트웨어 쪽은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 그러면은 그 학교는 전문 교과를 넣습니다. 그래서 얘도 A, B, C, D, E 5등급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얘 빼고는 다 상대평가입니다. 등급과 성취도 평가가 다 나온다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괜찮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자, 그럼 두 번째 교과 과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영어 쪽인데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마 국어가 이제 조금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과학탐구, 사회탐구를 다 잘해야 된다. 통합과학, 통합사회. 두 번째는 국어에서 이 언어입니다. 언어. 문법 과목이죠. 기존 고 2학년까지는 언어를 안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으로.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근데 이제는 필수로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내신에서도 넣고 학교에서 수능에서도 넣어버리니까. 그리고 말이 좀 바뀌었는데 현재 아이들은 언매화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언매가 언어와 매체입니다. 언어가 문법인데 매체에서 좀 문법을 지켜라. 그래서 언매라고 합니다. 매체에서 딱히 문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아예 안 지키면 안 되지만 언제 지켜야 되냐면 말할 때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법과 언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매체에서보다는 말할 때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실생활에서. 그리고 읽고 쓰고가 독서와 작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작품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아이들과 좀 이제 소통할 때 써야 됩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 1, 2가 수학 상합니다. 현 교과 고등부 2학년 기준으로는. 그리고 대수를 수1, 미적분원을 수2라고 하는 겁니다. 확통은 그대로. 그럼 실제 이과생들이 배우는 미적분은 뭐라고 하냐면 미적분 2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하 이렇게. 국어 과목과 수학 과목에서는 과목 명도 지금 다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은 눈여겨봐 주셔야 돼요. 네, 그 정도까지 일단. 그래서 대수 미적분 1 보면은 수원, 수2, 확통이구나. 미적분 2가 없습니다. 수능 과목에는. 그럼 이과생들의 미적분 실력을 어디서 보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기하와 미적분 2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다가 예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확통까지만 해서도 뽑는 학교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높은 학교에서는 이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과생들을 뽑는 데 있어서. 이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하와 미적분은 필수로 선택을 하고 물화생지에서도 과학 중점반은 다 선택을 해야 되고 이과 과목 위주로 좀 편성이 될 겁니다. 그 정도까지. 용어도 많이 바뀌었다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실제 이게 학교 편성표입니다. 영동, 배명, 정신, 잠신, 자미를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나오는 걸 갖고 온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선택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선택을 했겠죠. 한 명씩 놓고 이렇게 계속 선택을 합니다, 이제.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뭐다? 진로. 이것만 갖고 와서 저한테 선택해 주셔야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쪽으로 좀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만 있어도 어느 정도 이 각이 나오거든요. 그죠? 네. 에어컨 조금만 킬게요. 보시면은 1학년 선택은요, 없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공통 과목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한국사,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이미 선택할 게 없다. 과학탐구 실험은 절대평가구나. 아까 앞서 이해한 거를 심층적으로 더 이해하는 겁니다. 과학탐구는 절대평가. 음악미술 정도는 선택을 한다. 그죠? 이거는 좀 잘하는 거 하자. 자, 2학년 때 이 학교는 수능 과목이 선택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빠릅니다. 수원 돼 있고 수2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확률과 통계를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구나. 이 학교는 대부분 3학년 1학기입니다. 학교마다 다르다. 하지만 선택은 되어 있다예요. 그죠? 그리고 화법과 언어 말하는데 문법 지켜라가 2학년 2학기구나.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을 배우는구나. 그러면 읽고 쓰고 독서와 작문은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구나. 수학
대수, 수원, 미적분원, 수투가 지금 2학년 1학기 여기 돼 있다 했죠? 확통까지. 영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육은 필수입니다. 3학년 내내 필수입니다.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체육 과목은 개정교육 과정에서 필수로 들어가니까. 그럼 결국에는 선택할 건 여기입니다. 왜냐? 학교에서 수능 과목은 다 선택을 해놨으니까. 그럼 선택할 게 사실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이미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말하는 문과 과목, 이과 과목이 되겠죠. 여기서 자르면은 이제 문과 과목, 이과 과목이 되겠고요. 학교마다 지금 다르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내 진로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택 과목은 사실상은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3학년 2학기 때 보면은 융합 선택 과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아까 말했던 절대평가 과목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학교 가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선택 과목을 봤으면은 경희대학교만 발표했죠.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는 겁니다. 경희대학교 수학과를 오려면은 수학 교과 당연히 이거 듣고 핵심 과목으로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핵심 과목으로는 이거를 꼭 들어달라. 컴퓨터 공학과로 올 거면 핵심 과목은 이거, 권장 과목은 이거. 이미 어느 정도 대학교별로 선택이 돼 있다 생각하시는 게 편하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현 고1들이 불쌍합니다. 경희대학교만 발표해놨다고 했죠. 이 아이들은 실제로 대학교들이 발표한 거를 모르는 상태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죠? 이게 아이들한테 너무하다는 거죠, 이게. 학교에서 발표도 안 났는데. 근데 이제 들어갈 고1 친구들은 발표가 난 상황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어느 정도. 네, 그게 조금 다르다. 그래서 많이 이제 혼동이 좀 있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서 GPT도 있고, 이 학교가 이럴 거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나오니까. 네. 요거는 등급표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300명 기준으로 한 겁니다. 9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12등, 5등급이 30등이죠. 4%고 여기가 10%니까요. 2등급이 102등입니다.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2등급대 친구들을 싹 모아놓으면은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판가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도 서류가 들어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서울권의 대학교는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오면은 1등급대가 있고 이제 2등급 친구들도 있다 생각하면은, 선생님 저 2등급대가 이제 평균적으로 2등급대가 나왔으면은 365일 3.65등급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외울 때 그냥 편하게. 선생님 나 1등급대예요. 그러면은 21세기니까 2.1등급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을 때 계산을 하면 거기서 이제 등급을 제가 좀 플러스하거나 이제 마이너스 하면서 아이들이 9등급제였을 때는 이런 등급이구나 생각하거든요. 1등급 때는 2.1, 3등급 때는 2등급 때는 3.65.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2등급 때 받기도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면은 요 프린트 있죠? 여기 보시면은 학교가 끝나고 동아리가 끝나죠. 이제 내용이. 그러면은 제가 국어, 영어, 수학 좀 아이들의 등급을 좀 갈랐던 문제들을 이게 좀 편성해 놨습니다. 물론 Y나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이게 원본이 다 있기 때문에 다 풀어보게 할 거예요. 학교마다도 어느 정도. 근데 이건 지금 아이들이 이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 다 실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 출제 유형이 이렇게 되는구나. 중학교 때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송파구의 중학교 시험 문제와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풀어보게 하면은 조금 이제 느끼는 거죠, 아이들이. 국영수가 다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국어는 선생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뭐 이응, 디귿, 이응, 고 해서 영동일고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아이들도 풀어보게 하고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합니다. 문학작품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다 섞어버리니까. 네. 좀 문제를 보면 좀 답답합니다. 빼곡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학생들과 이제 장난삼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되면 이제 이 정도 간다. 그래도, 그죠? 이제 지하철 2호선 노선도죠? 이제
제가 근데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좀 무서운 선생님이기도 한데 제가 팩트를 좀 말합니다. 학생들한테 공부를 안 하면 니네가 서울에 있는 이유는 너희들이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다.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라도. 그게 대학교밖에 없다. 부모님이 서울에 있으니까 잠실에 사는 거지. 제가 지방 출신입니다. 매우 부러워요. 제가 서울 아이들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나는 글로벌하게 갔을 거다. 그죠? 저기 촌에서 와가지고 제가 애들이 저를 송심당이라고 놀리는데 그쪽에서 와가지고 어쨌든 대전이죠. 예, 거기서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부럽죠. 잠실에서 이 좋은 퀄리티에서 학업하고 환경에서 살고 하면서 보통 학부모님들이 상담하다 보면은 공부만 하라고 하지 딴 일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여름 방학 가면 이제 농사지러 가야 되고 부모님이 이제 농사가 있으니까. 예. 근데 너희들한테 농사를 시키는 분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스카를 보내주면서 부모님이 속상해하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난 안 하겠다. 내가 투자자라면 안 할 것이다. 예, 근데 해주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데 중학교 3학년까지 못 알아듣고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쯤 되면 내가 투자자여도 안 하겠구나. 그때 조금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도. 지하철이 아니라 버스 타야 되는구나. 아유, 에어컨 잘 나온다. 그죠? 히터도 잘 나온다. 근데 멀리 간다. 세 번째 사진이 더 골 때리죠? 더 빨라지죠? 실제로 타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건 좀 안타까운 거다. 뭐, 예를 들어, 그래, 대전, 천안, 아산까지 가는데, 이제 선배들이랑 술자리 했다가 잠들면은 이제 부산 가 있다. 여수가 있고, 목포가 있는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다. 그죠? 빠른 건 웬만하면 타지 마라. 그죠? 왜냐면 타고 또 자전거 타고 들어가야 된다. 좀 그렇죠.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이제. 예. 서울에서 남아라. 해외로 가지 못할 망정 서울에 남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죠. 예. 자, 일단 가보죠. 이겁니다, 이거. 이제 이해를 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 교과 활동에 대해서 내용을 써주는 거를 세특이라고 합니다. 과목당 500자예요. 잘 보세요. 다른 거 연간 500자입니다. 얘는 과목당 500자입니다. 그럼 평균 10과목을 들은다 치면은 한 학기에 10과목이니까 5,000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따라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즘 GPT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GPT 이용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500자로 나의 모든 걸 다 채워줘. 딱 500자로 채워줍니다. 물론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파는 회사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사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래도 일단 진솔한 자기의 어떤 교과 활동이 없으면은 점수가 5등급인데 네가 아무리 잘 쓰지 믿겠냐 교수가. 점수부터 나오자. 그죠? 네, 일단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요거 과목당 500자. 종합 의견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행특입니다. 너의 1년간 행동을 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걸 행특. 연간 500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은 없어졌습니다. 미반영. 동아리 활동으로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진로활동까지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연간 500자. 그리고 얘도 연간 500자. 진로활동만 연간 700자입니다. 수상경력이 옛날에 있었는데 얘도 없어졌고요. 독서활동도 따로 쓰지 않습니다. 이게 생기부가 축소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자사고 특목고와 분리하겠다가 나온 겁니다. 축소가 돼버렸으니까요. 자사고 친구들 수상경력이 막 10개가 넘어갑니다. 뭐 어디서 따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죠? 독서활동을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봐도 자사고예요.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독서활동을 해버리니까요. 생기부가 너무 많죠. 이거는 정성평가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의 어떤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폐지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자수, 이 글자 수도 좀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는 게 편합니다. 맞이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수능 과목입니다. 자, 말하고 문법 지켜라,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읽고 써라, 그리고 문학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어가 필수다가 이번에 바뀐 거예요. 이 언어라는 문법을 안 했어도 되는데 이제 수능에 필수 과목으로 넣겠다. 그죠? 문법을 중학교 그래도 3학년 겨울방학이 아직 안 됐으니까 꼭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그리고 대수는 지금 배우는 수원, 미적분, 수투, 그리고 확통입니다. 솔직히 확률과 통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미적분과 기하, 이과 과목을 수능에서 배제시켰다 해요. 거기까지가 수학. 수학. 그리고 영어. 영어는 똑같습니다. 한국사도 똑같습니다.
한국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몇 등급 이하는 이제 또 이제 감점이 있기 때문에 감점이 안 되기 위해서는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요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공통사회, 공통과학은 몇 학년 때 배웁니까? 그렇죠. 1학년입니다. 2학년 때 죽어도 안 합니다. 아이들 과목 선택하는 순간 무조건 중3 1학년 때 맞춰야 돼요. 고1 안 할 겁니다. 힘들고 이제 싫어하는 둘 중에 하나는 싫어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거는 직업은 안 하고 이제 제2외국어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영어는 절대평가, 수학은 용어가 바뀌었고 수능 과목 제외는 미적분 기하, 국어는 이제 모든 과목이라는 건 언어도 공부해야 된다,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그죠? 이거 중3 고1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수능 과목이니까. 이제 재수도 어쨌든 많이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거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원래 그 재수 비용 투자를 중3 고1 때 하는 겁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어에서의 언어, 그거를 이제 수능 과목을 1학년 때 맞춰야 되니까 그거를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옵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발표 자료입니다. 자, 수시 학생부 교과, 교과 전형은 2개였습니다. 아예 교과만 보던가 아니면 교과 플러스 우리는 서류를 볼 수밖에 없다. 그죠? 경희대에서는 이제 뭐로 발표했는지 보면은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지역 학생들만 뽑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 인재 전형이 간혹 지역 친구들만 뽑는 게 있어요. 이제 균형 전형은 이제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 없이 추천받는 학생들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러고 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 비교과에서 성적을 70% 본다. 이 정도면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특, 행특, 창체를 30% 보겠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서류를 좀 더 이제 많이 본다. 원래는 100전형도 많습니다. 이 전까지는 100전형도 있고요. 90% 전형까지가 교과 전형으로 쳤어요. 90%까지가. 하지만 이제는 70% 그리고 30까지가 이제 경희대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럼 다른 학교도 거의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내신만 보지 않겠다. 그냥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보겠다. 상위 2개 영역이 5 이내로 가지고 와라. 국어, 영어, 수학, 탐구에서 2개 합해서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가져와라. 한국사 5등급 이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교과 전형으로 이제 합격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교과 전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 전형으로 가겠습니다. 경희대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 쓰고 있죠. 가천대는 바람기비 전형, 중앙대는 다빈치 전형. 이름이 특이하죠. 특이하면 종합 전형이에요. 그 학교가 만든 이름이니까. 나중에 이제 보실 때 불편하지 않게 이름 특이하네, 종합 전형. 자, 보시면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만약에 아직 TO는 발표가 안 났습니다. 100%의 어떤 TO가 있다면 70은 이쪽 면접형, 그리고 3은 이제 서류용으로 신설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2개로 7대3으로 분배해서 뽑겠다는 겁니다. 종합전형을. 서류평가할 때 1단계 100. 100이라고 하면은 학교 점수, 세특, 행특, 생기부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종합이니까 얘도 서류평가 100. 자, 그런데 서류가 조금 1단계는 통과할 수 있는데 2단계에서 70 보고 너가 면접이 강하다면은 이제 면접형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봐라. 단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학생부 반영에서. 잘 보셔야 돼요. 석차 등급과에는 성취도를 다 보겠다는 거죠. 상대평가 점수와 절대평가 점수를. 근데 이번에 신설된 거에는 학생부 절대평가 성취도만 보겠다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은 만약에 A, B, C라면 A 등급 맞다면 얘를 1등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얘가 인기가 있을 거예요, 얘가. 특히 서울권 친구들이 이게 좀 유리하죠. 시험 점수는 어려웠는데 내가 낮은 점수는 아닌 것 같은데 3이 나왔네? 하지만 성취도를 보면 A야.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시를 공부하는 강사나 저 같은 사람들은 학교 나올 때마다 이걸 보는 겁니다. 이제 중앙대학교는 이 전형을 이렇게 가져갔구나. 그래서 이제 TO를 이 정도 가져갔구나. 이 아이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얘는 이제 석자 등급까지 보면은 이거 볼 필요 없다. 얘 좀 어느 정도 하나 내겠지. 등급을 다 봤잖아요. 근데 얘는 성취도 평가까지 봤으니 그래도 수능 2개 영역 5는 가지고 와라.
그 정도까지 이제 밸런스를 맞춰 놓은 거죠. 학교에서, 경희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교과 이수 권장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 만약에 여기 서류용으로 봤을 때도 너 자연계열 내가 경희대 쓸 거지. 근데 권장 과목 들었어? 미적투하고 기하 들었어? 이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종합평가를 하든 어떤 걸 하든. 그죠? 예. 자연계열에서 권장 과목 뭐 수정 안 내지만 여기는 이제 평가에 다 반영하겠다. 이렇게 썼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가장 눈여겨봤어요. 송파구니까. 수능 전형이 과연 있을까? 수능 100% 전형이 있습니다. 수능 TO에서 30%를 주겠다는 거예요. 수능 100으로. 그래서 근데 전체적인 수능을 몇 명을 뽑을 거지는 아직 안 나온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유튜버들이 그걸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아직 몇 명 뽑을지 정확하게 안 나온 상황에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이랑 뭐 비슷한지 안 한지 그건 아직까지는 명확한 정보가 아니니까. 그래서 100, 30%, 70%는 수능 90이면은 솔직히 100입니다. 수능 몇 문제, 한 두 문제면 다 이제 역전해버리는 건데 그마저도 학생부, 교과, 비교과 다 해서 10%를 보겠다는 겁니다. 비교과에서는 그마저도 출결하고 봉사만 보는 겁니다. 세특, 행특은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교과. 근데 교과 반영을 또 어떻게 하냐?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서류형이랑. 예를 들어서 학생부 전체 공통선택 과목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중 상위 성적을 반영해 주겠다는 겁니다. 엄청 후한 거죠. 그럼 실제로 20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경희대 수능 붙을 정도면은 A등급 그래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석차 3등급, 성취도 A의 경우 A를 1등급으로 반영해 주겠다. 물론 등급이 높은 거는 등급으로 반영해 주겠다. 그것도 상위 성적 18개 과목에서만. 전체가 아니라. 너가 몇 학년까지 배운 겁니까? 바뀌었습니다. 3학년 1학기입니다, 원래는. 근데 여기부터는 3학년 2학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3학년 1학기 때 끝나거든요. 전문서 합산이. 근데 2학기까지 해서 18개 과목에 이 상대평가, 절대평가에서 잘한 걸로 쳐줄게입니다. 그러면 20이 약간 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와 정시 괜찮아졌다 하면 아직 안 된다 했죠. 인원수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내년 4월은 돼야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다른 학교 다 발표하고. 그죠? 그리고 이 전형으로 잘 가기 위해서는 사회, 탐구,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1학년 때 다 해놔야 된다. 그래서 되게 복잡해졌죠, 실제로. 수능은 1학년 때 하라 그러고 2, 3학년 때는 갑자기 종합전형 하라 그러고 만약 이 점수가 안 나오면은 또 2학년 때 막바지에 가서 또 탐구 과목 하나 가지고 와서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층적 학습이 아니라 골라가기식 학습인 거죠, 이게. 이유는 딱 한 개입니다. 이제 글로벌 인재를 만들겠다는 건데 아이들만 글로벌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 잘하는 글로벌 인재, 전문 인재를 만드는 게 좋다 생각하는데 자 일단은 거기서도 하지만 성취도만 제공하는 기억하십니까?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제외한다. 아까 우리 절대평가 저 앞에서 말했던 사회과학에서 융합선택은 A, B, C, D, E였죠. 그 과목은 좀 쉽기 때문에 얘는 제외할 거다. 얘 빼고 16개 과목 가지고 오랍니다. 빼고 그렇게 되고요. 당연히 교과 10% 들어가는 거에서도 권장 어떤 과목을 좀 듣는 게 유리하다. 그죠? 10%입니다. 하지만 몇 명 뽑을지는 이제 나오면은 하나씩 나오겠죠. 이거가 인기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논술 전형이. 이제 여기 나오면 이겁니다. 대교협이 무조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4월에 거쳐 최종 확정된다. 4월입니다. 4월. 좀 빠르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구독자가 5명입니다. 이제. 어제 그저께 그냥 설명할 거니까 영상 좀 다 찍어달라고 선생님들이 다 찍었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이제 내신 이제 경향 같은 걸 소개하는 영상인 겁니다. 그래서 뭐 논술 선생님도 이제 사회문화를 같이 하기 때문에 찍고 정신요정 담당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그리고 저만 안 찍었습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올릴 건데 그래서 그냥 Y나 치면 아마 나오도록
여기 QR이 있습니다. 여기 QR 찍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선생님들 영상이 하나씩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괜찮아요.